오늘은 시아버님을 도와드리러 시골집에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하셔서 마음이 쓰였거든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해서 대신 제가 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이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서울 생활에 치이고 집안일에 지쳐서요. 조용한 시골 공기와 흙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늘 밝게 웃으시던 시아버님이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워 보이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혼하신 뒤로 혼자 지내신 지 벌써 몇 년째니까요. 아버님은 늘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님, 저 지연이에요. 배를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어서 와라.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어제 끓인 된장국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좀 낫다. 근데 아직은 움직이기 힘들다. 아버님은 조심스레 허리를 두드리셨습니다.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묵은 김치, 두부 한 모, 그리고 반쯤 남은 계란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며칠을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호박죽이라도 끓여드려야겠다 싶어 부엌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썰린 호박의 노란빛이 은근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다 하지 말고 허리 아프니까 불러.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칼질하는 동안 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면에서 보진 않았지만 그 시선이 어디쯤 머무는지 이상하게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굳어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호박을 썰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여전히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지연아, 그거 무거울 텐데 내가 할게.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칼끝이 잠시 흔들려서 손가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피가 맺히자 아버님이 급히 다가오셨습니다. 야, 괜찮냐? 어디 봐. 그 손길이 닿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그리고 예상보다 단단한 손의 감촉. 괜찮아요. 조금만 베었어요. 저는 손을 빼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그래도 소독은 해야지 하시며 약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분명 걱정이나 감사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낯선 무언가였습니다. 스스로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은 약을 들고 돌아오셔서 조심스럽게 제 손에 발라주셨습니다. 약 냄새가 퍼지며 손끝이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님의 시선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다행이다. 짧은 대화가 끝났지만 공기 속에는 어딘가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로 돌아가셨고 저는 다시 조용히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저는 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시아버님이신데 왜 이렇게 떨리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다시 거실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죽이 완성되자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많이 허약하셔 보여요. 제가 말하자 아버님은 살짝 웃으셨습니다. 지연이가 해준 건 다 맛있지.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잠시 스친 눈빛은
왠지 모르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죽을 드시는 아버님을 보며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움직이는 손끝에서 묘한 긴장감이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아버님이 잠시 시선을 들었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어라.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 괜찮아요. 잠깐만 정리하고 쉴게요. 설거지를 하며 뒷모습으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유난히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조금 나아졌다. 지연이 덕분이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느리게 울렸습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작게 흘러나왔고 둘 사이에는 말없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밤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무릎 위천을 매만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이 제 손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내일 장가 올까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짧은 대화였지만 목소리의 여운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피곤하잖아. 이제 들어가서 자라. 아니에요. 아버님도 약 드시고 주무셔야죠. 약은 먹었어. 내가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으로 향하려는데 아버님이 잠시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그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아버님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이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덜 외롭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저 고마움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아버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와야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왠지 방으로 바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그 아래 거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버님 방 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이상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치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아버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제 손을 잡으셨던 순간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집 안이 고요해졌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냥 잠들자.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소리, 낯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그건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문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보인 장면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장면은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손끝이 벽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공기 속에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은 채로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변명도, 변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켜버린 한 남자의 맨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와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보면 안 될 것을 본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같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어떻게 봤는지,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섞였습니다. 그저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나오셨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지쳐 있었고 말없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굳힌 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천천히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너무 외로웠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온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부끄러움, 그리고 한 인간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감정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연민이 일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보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연아, 이건 아무 일도 없던 일로 하자. 그분의 말은 간절했지만 그 속에는 지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괜찮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 말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깨져버린 듯한, 그러나 동시에 더 가까워진 듯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그냥 자라. 내일 아침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표정, 그 시선, 그 말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눈을 감았지만 눈앞에는 여전히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고 귀에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을 스쳤을 때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진짜 왜 이래?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마음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머리를 식히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와 볼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일어났구나. 그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응. 덕분에 좀 잤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최대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말은 평범했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러나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 김치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순한 식사였지만 묘하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아, 어제 일은 잊자.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님은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햇빛 속에서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왠지 모르게 안쓰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냥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깊은 감정이었을까요? 아버님은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돌아보셨습니다. 지연아, 괜찮으면 나 좀 도와줄래?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낙엽을 쓸고 저는 곁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고 그 소리 사이로 묘한 고요가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손끝이 스쳤습니다. 둘 다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연아, 손 시리겠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낙엽을 쓸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햇살이 바닥에 부서지고 그 사이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고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그분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하다. 지연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듯, 그러나 건너면 안 되는 선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그 떨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괜찮으시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지연이 덕분에 살겠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감정을 안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분의 시선이 등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서로 다른 외로움이 부딪혀 만들어낸 이상한 온기였습니다. 그 사실이 두렵고도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상한 평온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거실 바닥 위로 길게 퍼졌습니다. 그 빛 속에 앉은 아버님은 마치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찻잔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엔 평온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차 한 잔 더 할래? 그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네, 아버님, 금방 드릴게요. 차를 따르는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찻잔에 김이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 한가운데 닿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려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젠 허리도 괜찮으시죠?
응.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 그분의 대답이 짧게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이건 잘못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버님의 숨소리, 그분이 찻잔을 내려놓는 사소한 소리마저 전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아,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이렇게 와준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은 가족이잖아요. 제 목소리도 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지.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묘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차 좀 더 가져올게요. 그 말은 핑계였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떨리죠? 스스로에게 묻는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 며칠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그분의 말이 조용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얼굴. 그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장난도 없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었고, 감사였고,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온기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잠시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다음이 세상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그분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말을 마친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거두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차가 식겠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날의 공기, 그분의 손끝,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제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감정이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버님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 안에서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말은 평범했지만 공기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늘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시선이 닿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눈을 피하며 조용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아, 밥은 좀 먹었니? 네. 아버님도 많이 드세요. 서로의 말을 조심스레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는 어제의 여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감정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일부러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그림자가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빨래를 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천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제 머리카락이 날렸고
그분의 시선이 닿는 걸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발 그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분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던 순간 그 따뜻한 손끝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밥 냄새가 퍼지는 동안 우리 사이엔 이상한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무겁지 않지만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공기였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수고했다. 그분의 말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아버님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그냥 며느리로만 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계속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야 해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아버님의 목소리가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문득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별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지연아, 아직 안 잤니?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분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 온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주무세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지연아, 너도 얼른 자라.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공기에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조용히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너질 듯한 감정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이불 끝을 잡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이 겹친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머무는 방 쪽을 향한 시선이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필요한 말만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좀 쉬어라. 그분은 평소처럼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아침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마음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며 고요한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위로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이 평범한 장면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제의 공기가 아직 집 안을 떠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을 읽는 듯 했지만 손끝이 자주 멈추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가끔 제 쪽으로 향할 때마다 숨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도와드리고 돌아가자. 이제 그만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다짐은 벌써 수없이 무너진 약속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밖에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오셨습니다. 비가 오네. 그분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네요. 그분이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비 오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이상하다. 저도요. 괜히 생각이 많아져요. 그 대화는 평범했지만 마음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흘렀고 공기 중엔 미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니?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주셔서요. 챙겨준 건 내가 나야. 그분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편안했습니다. 지연아,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나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많이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가 떠오른다. 그분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천둥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커졌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아버님. 우린 가족이에요. 그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안 되지. 나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그 말과 함께 우리 사이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떨어진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마음 같았습니다. 닿지 못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마음. 그날 저녁 비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이면 떠나야 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그분의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멎었고 창문 밖엔 흐린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소리로 들리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을 텐데 이번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님이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응. 비가 그치니까 잠이 깨더라.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옆으로 다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오늘 올라간다고 했지? 네. 오늘 오후 버스로 가려고요. 그래. 일은 잘 마무리됐어? 네. 다 정리했어요.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아. 그 한마디가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서울 가면 몸 잘 챙겨라. 여기선 그냥 잊고 지내자. 그분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게 작별 인사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네, 아버님. 대답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은 마당까지 함께 나오셨습니다. 이제 가야지. 네, 아버님. 며칠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생했어. 서울 가면 내 남편한테도 안부 전해라. 그분의 말은 끝까지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분의 발끝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듯 멀고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발걸음을 떼려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그 목소리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괜찮다. 이제 마음 정리하자. 나도 그렇게 할게.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그럴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시골길을 바라봤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멀어지는 집. 그 집 앞에 서 있던 그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버스가 큰 길로 접어들자 햇살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빛 때문인지 이젠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현실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시끄러운 거리, 바쁜 사람들, 익숙한 냄새와 공기. 하지만 제 안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의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선 그냥 잊고 지내자. 그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골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가 내릴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어쩌면 제 안의 조용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냄새가 납니다. 된장국 냄새, 낙엽 타는 냄새, 그리고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의 향기. 그 속에는 분명히 한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도 그 집에 계시겠죠. 혼자 밥을 드시고 창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계시겠죠. 저는 그분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날의 햇살 속에 앉아있던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던 순간이 꿈처럼 떠오릅니다.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서늘해집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